네, 강프로입니다. 자, KB금융보입니다. 자, KB금융을 포함해서 금융지주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강합니다. 자, 다들 아실 겁니다. 1월 말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 단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총선전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뭐 별다른 내용도 없었고 뭐 특별하게 오히려 실명 매물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목을 받았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금융지주사.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 이익은 탄탄하고, 그렇죠. 고정적인 이익 규모는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조금 부족한,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분지어야 될 게 현대차, 기아차는 고가 돌파를 못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그런데 금융 지주사들은 고가 돌파를 했죠.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주주 환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기차는 상속을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금융, KB금융 이쪽은 상속을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주들의 이익과 대주주의 이익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의 이익도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의 움직임과 같습니다. 미국은 상속 개념이 없죠. 물론 있죠. 있긴 있는데 대를 이어서 기업을 물려준다 이런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분은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의 회장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쭉 볼게요. 경력. 자, 1980년도에 서울은행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점장을 쭉 거쳐서 본부장 거치고 부행장, 그리고 은행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그룹의 회장님이 됐죠. 자, 처음부터 입사를 해서 쭉 올라온 그런 케이스예요. 금융지주사든 상속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책임 경영. 그렇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따져봐라 그러면 금융지주회사예요. 자,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금융지주,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이 잇따르고 있다. 은행주가 올 들어서 우상향하고 금융지주마다 주주 환원 확대를 공언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밑에 내리시면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자사주 보유분을 3만 주까지 늘렸다. 4억 4천만 원 규모다.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매입한 거에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쵸. 뭐 스톡옵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보면 최근 증권업 진출을 공언한 우리금융은행 기업금융 확대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쪽은 뭘 하죠? 물적 분할을 하죠. 이쪽에 가장 특화된 기업이 어디예요? LG예요, LG. 이름만 들어도 구씨 딱 생각이 나죠. 삼성, 그쵸, 이씨.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는 이 구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내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잘했다. 그런 부분을 자사주 매입과 함께 배당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5%대 배당을 유지하고 있죠. 자,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배당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 보세요. 5.6%죠. 근데 22년도에는 배당이 오히려 6%에서 5%대로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면 뭐가 생각이 드나요? 22년보다 23년도 금리가 더 높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더 나아가서 소각까지 진행을 했을 때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강세 구간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뭔가 좀 규제 산업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체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쵸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2009년도에도 가격대는 6만 원대였고요. 지금은 8만 원대입니다. 근데 6만 원대를 다시 돌파한 게 거의 한 8년 그 정도 만이에요. 근데 또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죠. 그리고 조정받았고 이번에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체질 변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전략을 두 가지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내용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배당은 지금보다 뭐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정도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막 10%씩 20%씩 배당 주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배당을 5에서 6% 정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주가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실적 안 좋아. 그런데 150조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회복하고 있죠. 주주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정부 단에서 약간 조금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상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을 맞춰줬으면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뭐 맞는 종목에 찾아가면 되니까 일단 그 금투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 금투세가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체 그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뭐 금투세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은 맞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금융주들은 애초에 진행하고 있었고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것. 무조건. 그렇죠? 배당이 늘어나. 그러면 배당만큼 주가가 덜 올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말에 배당락 했을 때 그 배당락 지수 빠집니다. 왜? 기업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만큼의 밸류에이션 조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락일이라고 연말에 있죠. 근데 배당락일을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합니다. 그렇죠? 분기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금을 계속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타점에 대한 이해, 그 원리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자 여기 KB금융의 단기 그리고 배당 전략입니다. 배당은 연간 5에서 6% 정도가 꾸준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차익을 얻기 위한 그쵸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단기 전략은 원래 저는 2주 기간으로 잡는데 금융주는 짧으면 2주, 길면 3개월까지 보면서 배당까지 함께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철저하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세 구조는 무조건 단기 가격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눌렸을 때 그쵸 조정 없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눌렸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KB금융 그쵸 단기 배당 전략 받아가서 다 공부하시고요. 무엇보다 KB금융의 실시간 타점 얼마에 매수해서 내가 조정 구간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쵸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KB 자 K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KB금융의 단기 배당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적인 사항은 그거예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배당을 주면서도 불구하고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느 타점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강하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뭐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어때요? 매수, 매도 75%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들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최근에 강세 종목군들은 다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을 받아볼 수 있는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그쵸? 이런 식인데 일진전기는 아까 전에 보셨고요. 대원전선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강세 종목, 즉 신고가 종목, 내가 매매를 하면 주도주가 됩니다. 왜?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공략을 하니까. 물론 시차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꾸준하게 내가 매매하는 구조, 즉 강세 종목군으로 내가 맞춰간다면 수익은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신고가 종목을 하고 그리고 배당을 왜 지금 강한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군들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